북한 응원단이 이 한국 선수들의 경기에도 응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 응원단은 열심히 지금 현재도 연습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많은 응원단 도대체 어디서 어떤 연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 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옥종 단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 내에서 그 많은 응원단이 이 추운 겨울에 연습할 곳이 따로 있겠죠? 물론 실내 체육관 같은 곳. 그렇죠. 한국의 가장 따뜻한 곳이 아랍적이겠지만 북한은 가장 따뜻한 데가 그 강원도나 평양 쪽입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 지금 이 추위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추운 조건이기 때문에 주요 예술학교들이 있습니다. 예술학교들의 그런 공간이라든가 또 예술극장들 그런 공간들에 가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바깥에서 광장 같은 데서 또 훈련하죠. 네. 그런데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평소에 이 북한의 응원단 보통 3개월 이상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시간은 있는 대로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짧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우리는 미리 다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걸 다 준비해 왔고 그 훈련들 다 해왔고 응원들 해왔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몸에 익어 있는 대로 그대로 와서 응원을 보여주겠군요. 우리가 북한이 이제 평창올림픽 참가 준비를 금년 들어서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작년도 10월 7일 날 북한이 노동당 7기 2차 대회를 했거든요. 당중앙이 7기 2차 대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벌써 평창올림픽 참가가 확정된 거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최위가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됐고 임 회장과 현성월이 직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벌써 10월 7일 날 결정이 됐다 그러면 벌써 3개월이 훨씬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한 훈련을 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이 우리나라 응원단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지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 곳에서 뽑을 수는 없고 키라든지 인물 그리고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뽑기 때문에 이제 뭐 각 대학에서 어떤 그 추천된 사람들 또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좀 이제 또 특별히 또 추천받는 사람들 종합적으로 이제 모아서 이제 오기 때문에 그게 어느 특정 단체, 특정 학교 이렇게 뭐 이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응원단이 모집이 되면 집체적으로 모여서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하고 합숙 생활하면서 이제 그 남쪽에 가면 어떻게 할지를 교육받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죠. 북한의 뭐 주요 호텔을 아마 빌려가지고 투숙을 하면서 아마 훈련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또 기자가 질문할 때 어떤 답변을 해야 되며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김정은을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행동해야 되는지 이제 뭘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 훈련 과정이 최소 3개월 정도 걸려요. 저렇게 복잡한 기준, 많은 기준을 통과해야 응원단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래도 저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응원단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미니 응원단이라는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 이쁜 애들 몇몇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띄게 이쁜 애들. 리설주 같은 애들이 지금 한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쁜 애들보다는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니 응원단이다 보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남한 남자들이 예뻐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진짜로 그런 기준을 많이 봅니까? 북한 내부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저런 북한에서는 얼굴이 조금 동글동글하고 그래서 멀리서 봐도 환한 얼굴 이런 것들을 선호를 했는데 한홍종 단장님은 두 명 뽑히실 것 같습니다. 응원단에. 최신 성민 안 좋아가지고 뭐 뽑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인물을 많이 보는 거죠. 뭐 북한 그 응원단은 일단은 키가 165cm가 넘어야 된답니다. 그건 약간 미모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주 미모가 뛰어나면 165cm가 안 돼도 이제 선발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끔 보면은 키도 작고 인물도 이렇게 출중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경우는 집안이 굉장히 힘이 좋은 그런 케이스라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응원단, 우리 한국 경기도 응원에 참석할 것이다. 지금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많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경기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 이 과거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요. 북한 응원단이 응원을 했을 때 금메달을 딴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실 이 응원의 힘이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꼭 응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봤을 때 준결승과 결승에 붙었던 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남한을 응원을 열심히 한 이유는 네. 미국과 일본하고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네네. 네. 아니, 그래서 그래도 또 응원의 힘도 있겠죠. 아니 저는 네네. 응원의 힘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열심히 응원했던 이유가 네. 미국하고 했고 일본하고 했기 때문에 네네. 열심히 응원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걱정이 되는 게 한국전 당장이 아까 이설주 같은 애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고 존엄의 이 안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북한에서는 일본 제국주의하고 미 제국주의, 양대 제국주의를 자기들이 때려부시고 네. 타승했다. 네. 때려부시고 이게 타승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한옥정 씨 얘기가 맞는 거죠. 네. 한국하고 일본 하니까 일본 놈 밉다. 미 제국주의 밉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응원해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숙소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응원단이 머무는 숙소가 마련되는데 뭐 외부와 차단돼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데 이제 묵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요. 글쎄요, 이게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으면 TV라든가 매체, 미디어 매체가 있거든요. 이러면 이 남한의 드라마나 연예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차단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차단을 하기 전에 네. 거기에 손도 안 댈 겁니다. 아, 그래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 여기서 바깥에서 다 해놔도 우리는 거기에 손도 안 대, 우리는 관심이 없어. 아, 라고 진짜요? 해서 아예 TV에도 손도 안 댈 겁니다. 네. 그만큼 정신무장을 시켜서 내려보내는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손을 대는 순간 네. 착각하는 것이죠. 손을 대는 순간 중앙통제 장치에서 네. 몇 호실에 TV를 켰다는 거 다 알 거야. 아, 라고 미리 겁을 먹고 손을 안 댈 겁니다. 그 정도로 감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무장이 된 채로 그렇습니다. 내려오겠군요. 하기야 뭐 호텔에 있는 TV를 다 떼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스스로가 아예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마도 네. 우리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죠. 뭐라고요? 우리 정부의 그 각 호실에 들어가는 네. TV 그 회선을 좀 차단을 해달라. 요청을 하면 그게 차단을 시키게 됩니다. 네. 자, 응원단이 이렇게 북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제부터입니다. 이 단일팀이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해보니까 북한 선수들 중에서 또 실력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또 눈에 띈다면서요. 예, 세라 머리 저희 여자 아이스하키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북한 선수 중에 괜찮은 선수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선수 총 1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골키퍼 1명, 공격수 7명, 수비수 4명이 들어왔는데요. 처음에는 사실은 북한 선수를 대부분 수비 라인에 배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의외로 공격수들의 실력이 나쁘지 않다. 이게 지금 머리 감독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아마 공격수 중에서도 반영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엔트리 22명 중에 5명, 3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네. 아마 북한 선수들 공격수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흘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 팀을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의 모습도 아주 즐겁게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옥정 단장님 얘기는 오늘 짧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자 북측 선발대 일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측 선발대는 합동 문화행사가 열리는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갈마 비행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잠시 후 6시쯤에 동해선 용로로 귀환할 예정인데요. 2박 3일 동안 꼼꼼하게 보고 왔겠죠. 예, 뭐 지금 어쨌든 이제 금강산에서 전야제 이제 문화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남북 간에 그 마식령 스키장에서 이제 합동 공동 훈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공동 훈련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인력이 가야 되고 그러면 숙소 물론 그 스키장이나 이런 시설도 봐야 되지만 우선 숙소 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동 수단입니다.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인데 사실 그 선수들이 뭐 문화 행사 하는 사람들이 강릉에서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서울에서 간다면 서울에서 강릉 가서
아니면 양양을 가서 양양에서 이제 육로로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갈마 비행장을 본 아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갈마 비행장이 최근에 이제 새로 지었으니까 예. 갈마 비행장 한번 점검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 그런데 원산의 갈마 비행장이 사실은 북한이 그 무수단 미사일을 1차에서 6차까지 발사했던 일종의 전략적 도발의 전진 기지로 활용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에게 공개를 했다. 이 부분이 또 좀 그 주목이 됩니다. 그 갈마 비행장이라는 게 원산시 앞에서 보면 갈마 반도가 있고 거기 군용 비행장이 있었는데 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걸 금강산 원산 관광 특구로 개발하면서 민간에게 양도라고 시설을 약간 현대화를 했는데 예. 이번에 아마 갈마 비행장을 참관하는 건 이게 사실 어떤 수송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북한 선수단이나 북한 관계자들이 원산 평양 원산 고속도로를 통해서 마식령 스키장에 오고 그러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거는 도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식령 올라가는 도로도 안 좋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뭐 특히 마식령 쪽에 올라가는 게 이제 거의 영도 많고 눈이 오면 군대 차량도 꼼짝 못 한다는 그런 영들이 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관계자나 선수단이 옮겨갈 때 예. 육로가 만약 눈이 와서 막히면 네. 갈마 비행장에 가서 내려서 갈마 비행장에서 원산 고속도로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마식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세심히 또 봐야 될 거는 갈마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금강산 원산 관광지구 특구라는 것도 있고 예. 무수한 미사일을 자꾸 발사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은 예. 우리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리가 중지하고 폐기하라는 건데 거기서 자꾸 쏜 데 가서 우리 비행기 가서 내리면 그것도 약간 좀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일 것 같으니까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인원들이 눈이 막히면 할 수 없이 비행장을 이용해야 되는 그건 또 뭐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면 이 도로가 지금 움츠릴 수 없어서 우리가 글로 간다. 뭐 이거 예.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산 갈마반도는 우리가 그 김정은이 고향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 생존 시에 원산 특각을 가장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고영이 자기 와이프 고영이하고 그 아들들이 다 거기서 났습니다. 예. 원산 특각에서. 그래서 그 김정은이 강원도 사람을 중시하고 강원도의 힘이라고 해가지고 강원도 정신. 강원도 정신을 강조하는 게 바로 근데 그게 원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산 주변에는 김정은 시에 들어와서 굉장히 시설이 좋아졌어요. 예. 사실 그 북한의 군용 비행장은 그 아스팔트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했거든요. 예. 콘크리트는 오래되면은 이게 한쪽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그 북한 공군 출신 탈북자 만나보면은 비행기가 착륙을 하면은 다다다다다 하는 거죠. 예. 내리면서 그리고 그 자동 이착륙 계기가 없었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예. 아마 갈마 비행장 이번에 이제 화면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이 개보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예. 잘 만들어 놨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화성 14형, 12형은 순환 비행장에서 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갈마 비행장을 순환 비행장하고 같이 놓고 본다면은 그 도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 갈마 그렇군요. 비행장과 예. 관련해서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평창 개막 전날 평양에서는 건군절 열병식을 거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측이 건군절 변경을 3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 이걸 평창 올림픽을 겨냥한 의도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인민군 창건일을 옮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소위 48년 2월 8일이 북한군 창건일인데 예.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일이가 김일성 항일발전이 1932년 4월 25일에 활동을 시작했으니 조선인민군 창건일은 1932년 4월 25일이 맞다. 예.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이가 정권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한 걸 뒤집은 겁니다. 아니다. 예. 조선인민군 창건일은 48년 2월 8일이 맞다. 그래서 뭐 며칠 전에 정치국 결정서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예. 이제 북한에서는 2월 8일에 대한 것을 뭐 3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러는데 그 준비라는 것은 뭐 어떤 뭐 인민군 내부에서 그냥 자그마한 행사 같은 걸 하고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인민군 창건일을 2월 8일 날로 전격적으로 교체된 겁니다. 평창 올림픽을 겨냥해서 했을지 안 했을지는 김정은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지 않고서는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뭐 날짜 뭐가 떨어졌다는 소리인데 결국은 예. 이 2월 8일이 결국은 우리 전야제가 열리고 이런 날에 북한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열병식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예. 미림 비행장에
기계들이 계속 군사 기계들이 모이고 있는데 예. 만약에 말입니다. 북한이 그냥 탱크나 포 정도만 내보내면 눈 감아줄 수 있다. 네네. 그러지만 만약 화성 15, 14, 12 이런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예. 무기들을 만약 내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예, 말씀하신 예. 것처럼 문제는 바로 이 열병식의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올림픽을 감안해서 규모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지금 미림 비행장에서 뭐 항상 열병식을 하기 전에는 모든 사전 연습은 미림 비행장에서 합니다. 네. 예. 적어도 3개월 전에 병력이 모이고 이제 장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2월 8일 한다면 작년 12월 달부터 이게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예. 사실 남북 회담 얘기는 금년도 들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남북 회담이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서 저는 제 추정컨대 김정은 지도부에서 뭔가 고심을 했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70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5, 10자가 들어가는 것을 꺾어지는 애 돼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올해가 70돌이니까 대규모 행사를 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때마침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 있고 이거를 자기들은 평화공세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평화공세라는 거는 자기들의 어떤 압박해오는 대북 제재를 이완시키고 또 자기들의 핵무기가 평화적인 무기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이 있죠. 김정은이. 대대적으로 ICBM까지 대대적인 작년 4월 15일 같은 무력 시위를 할 거냐. 예. 아니면은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있지만 난 절대 위험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것이냐. 예. 이제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 선택이 되겠죠. 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캐나다에서 관광 상품을 팔고 있어요. 네. 군사 퍼레이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위험한 ICBM급 무기 같은 것 빼고 예. 뭔가 그 에어쇼 같은 거를 대규모 장식하면서 어떤 평창 올림픽을 축원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아하, 이벤트가 될 가능성. 예, 이벤트로. 근데 여기서 그런데 국내 정치권 야권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한 만큼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열병식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하지 말도록 연기해 주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청와대는 북한이 2월 8일 그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은 2015년도부터 해왔던 그 내부 정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약간의 소극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2월 8일 날에 나가는 무기들이 뭐냐. 예. 이거에 따라서 이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냐 아니면 예. 정말 우리는 그냥 평화적인 나라로서 이제 군대 창건으로 조용히 그냥 우리가 행사를 치른다. 이것을 보는 가장 큰 시금석은 2월 18일 날 아침 10시부터 12시에 나가는 무기들을 보면 네. 예. 북한의 의도가 명백히 나오겠죠. 어떻게 예. 펼쳐지게 될지 그 부분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1987년에 칼기 폭파범 김현희 씨의 인터뷰를 보면요. 30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북한과 대화를 할 때 항상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북한이 진짜 진정성 있게 남북 대화에 나온다면은 우리가 진짜 뭔가 우리 같이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북한은 항상 언제라도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죠. 자기들의 어떤 그 뭔가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활용하려는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가 접근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예.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북한의 의도를 나쁘게 해석한다면은 결국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기조에 편승을 해서 그 분위기를 맞춰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나 이렇게 평화적인 나라니까 나한테 제재를 풀어주고 예. 내가 핵무기 가진 걸 인정해 나와. 사실 제일 나쁘게 보는 북한의 의도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사실 그게 아니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제 그러니까 결국 김현희 얘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지금 하고 있는 대남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제스처를 정말 순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뭐가 있느냐. 예.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순수하지 않다고 해서
계속해서 대립으로 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순수하지 않은 의도라도 받아서 그것을 순수하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하겠죠. 아닌 게 아니라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요.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꽉 막혀 있던 그 남북 대화의 문이 열린 것 아닙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91년도에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 나오고 이랬을 때도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힘드니까 북한이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 뭐 평양이나 신의주 같은데 이제 독감 환자들이 드글드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연료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힘들어 한다는 소식들이 벌써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결국은 평화의 모멘텀으로 바꾸자는 게 우리 의도고 북한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북한이 우리한테 이번에만은 정말 좀 진정성 있게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지금 평창올림픽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북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을 수 있다. 네네. 그렇지만 만약 화성 15, 14, 12 이런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무기들을 만약 내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바로 이 열병식의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올림픽을 감안해서 규모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미림 비행장에서 뭐 항상 열병식을 하기 전에는 모든 사전 연습은 미림 비행장에서 합니다. 네. 예. 적어도 3개월 전에 병력이 모이고 이제 장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2월 8일을 한다면은 작년 12월 달부터 이게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예. 사실 남북 회담 얘기는 금년도 들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남북 회담이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서 저는 제 추정컨대 김정은 지도부에서 뭔가 고심을 했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70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5, 10자가 들어간 것을 꺾어지는 애라 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70돌이니까 대규모 행사를 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때마침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 있고 이거를 자기들은 평화 공세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평화 공세라는 거는 자기들의 어떤 압박해오는 대북 제재를 이완시키고 또 자기들의 핵무기가 평화적인 무기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이 있죠. 김정은이. 대대적으로 ICBM까지 대대적인 작년 4월 15일 그 같은 무력 시위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있지만 난 절대 위험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것이냐. 이제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 선택이 되겠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캐나다에서 관광 상품을 팔고 있어요. 네. 군사 퍼레이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위험한 ICBM급 무기 같은 건 빼고 뭔가 그 에어쇼 같은 거를 대규모 장식하면서 어떤 평창 올림픽을 축원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아하, 이벤트가 될 가능성. 예, 이벤트로. 근데 여기서 그런데 국내 정치권 야권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한 만큼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열병식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하지 말도록 연기해 주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청와대는 북한이 2월 8일 그 열병식을 준비하는 거는 2015년도부터 해왔던 그 내부 정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약간의 소극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2월 8일 날에 나가는 무기들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는 그냥 평화적인 나라로서 이제 군대 창건을 조용히 그냥 우리가 행사를 치른다. 이것을 보는 가장 큰 시금석은 2월 18일 날 아침 10시부터 12시에 나가는 무기들을 보면 북한의 의도가 명백히 나오겠죠.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그 부분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1987년에 칼기 폭파범 김현희 씨의 인터뷰를 보면요. 30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북한과 대화를 할 때 항상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북한이 진짜 진정성 있게 남북 대화에 나온다면은 우리가 진짜 뭔가 우리 같이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항상 언제라도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죠. 자기들의 어떤 그 뭔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감시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정신무장이 된 채로 그렇죠. 내려오겠군요. 하기야 뭐 호텔에 있는 TV를 다 떼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스스로가 아예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마도 우리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죠. 뭐라고요? 우리 정부의 그 각 호실에 들어가는 네. TV 그 회선을 좀 차단을 해달라. 예, 요청을 하면 그게 차단을 시키게 됩니다. 네. 자, 응원단이 이렇게 북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제부터입니다. 이 단일팀이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해보니까 북한 선수들 중에서 또 실력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또 눈에 띈다면서요. 예, 세라 머리 저희 여자 아이스하키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북한 선수 중에 괜찮은 선수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선수 총 1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골키퍼 1명, 공격수 7명, 수비수 4명이 들어왔는데요. 처음에는 사실은 북한 선수를 대부분 수비 라인에 배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의외로 공격수들의 실력이 나쁘지 않다. 이게 지금 머리 감독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아마 공격수 중에서도 반영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엔트리 22명 중에 5명, 3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네. 아마 북한 선수들 공격수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흘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 팀을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의 모습도 아주 즐겁게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옥정 단장님 얘기는 오늘 짧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자 북측 선발대 일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측 선발대는 합동 문화 행사가 열리는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갈마 비행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잠시 후 6시쯤에 동해선 육로로 귀환할 예정인데요. 2박 3일 동안 꼼꼼하게 보고 왔겠죠. 예, 뭐 지금 어쨌든 이제 금강산에서 전야제 이제 문화 행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남북 간에 그 마식령 스키장에서 이제 합동 공동 훈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공동 훈련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인력이 가야 되고 그러면 숙소 물론 그 스키장이나 이런 시설도 봐야 되지만 우선 숙소 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동 수단입니다.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인데 사실 그 선수들이 뭐 문화 행사 하는 사람들이 강릉에서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서울에서 간다면 서울에서 강릉 가서 아니면 양양을 가서 양양에서 이제 육로로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갈마 비행장을 아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갈마 비행장이 최근에 이제 새로 지었으니까 예. 갈마 비행장 한번 점검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 그런데 원산의 갈마 비행장이 사실은 북한이 그 무수단 미사일을 1차에서 6차까지 발사했던 일종의 전략적 도발의 전진 기지로 활용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에게 공개를 했다. 이 부분이 또 좀 그 주목이 됩니다. 그 갈마 비행장이라는 게 원산시 앞에서 보면 갈마 반도가 있고 거기 군용 비행장이 있었는데 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걸 금강산 원산 관광 특구로 개발하면서 민간에게 양도라고 시설을 약간 현대화를 했는데 예. 이번에 아마 갈마 비행장을 참관하는 건 이게 사실 어떤 수송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북한 선수단이나 북한 관계자들이 평양 원산 고속도로를 통해서 마식령 스키장에 오고 그러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거는 도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식령 올라가는 도로도 안 좋고요. 예. 그리고 사실 특히 마식령 쪽에 올라가는 게 이제 거의 영도 많고 눈이 오면 군대 차량도 꼼짝 못 한다는 그런 영들이 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자나 선수단이 옮겨갈 때 예. 육로가 만약 눈이 와서 막히면 네. 갈마 비행장에 가서 내려서 갈마 비행장에서 원산 고속도로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마식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세심히 또 봐야 될 거는 갈마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금강산 원산 관광지구 특구라는 것도 있고 예. 무수한 미사일을 자꾸 발사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은 예. 우리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리가 중지하고 폐기하라는 건데 거기서 자꾸 쏜 데 가서 우리 비행기 가서 내리면 그것도 약간 좀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일 것 같으니까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인원들이 눈이 막히면 할 수 없이 비행장을 이용해야 되는 그건 또 뭐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면 이 도로가 지금 움직일 수 없어서 우리가 글로 간다 뭐 이거 예.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산 갈마반도는 우리가 그 김정은이 고향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 생존 시에 원산 특각을 가장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와이프 고영이하고 그 아들들이 다 거기서 났습니다. 예. 원산 특각에서. 그래서 그 김정은이 강원도 사람을 중시하고 강원도의 힘이라고 해가지고 강원도 정신,
강원도 정신을 강조하는 게 바로 근데 그게 원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산 주변에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시설이 좋아졌어요. 예. 사실 그 북한의 군용 비행장은 그 아스팔트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했거든요. 예. 콘크리트는 오래되면은 이게 한쪽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그 북한 공군 출신 탈북자 만나보면은 비행기가 착륙을 하면은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죠. 예. 내리면서. 그리고 그 자동 이착륙 계기가 없었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예. 아마 갈마 비행장 이번에 이제 화면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이 개보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예. 잘 만들어 놨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화성 14형, 12형은 순환 비행장에서 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갈마 비행장을 순환 비행장하고 같이 놓고 본다면은 그 도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 갈마 그렇군요. 비행장과 예. 관련해서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평창 개막 전날 평양에서는 건군절 열병식을 거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측이 건군절 변경을 3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 이걸 평창 올림픽을 겨냥한 의도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인민군 창건일을 옮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소위 48년 2월 8일 북한군 창건일인데 예.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일이가 김일성 항일발치단이 1932년 4월 25일에 활동을 시작했으니 조선인민군 창건일은 1932년 4월 25일이 맞다. 예.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이가 정권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한 걸 뒤집은 겁니다. 아니다. 예. 조선인민군 창건일은 48년 2월 8일이 맞다. 그래서 뭐 며칠 전에 정치국 결정서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예. 이제 북한에서는 2월 8일에 대한 것을 뭐 3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러는데 그 준비라는 것은 뭐 어떤 뭐 인민군 내부에서 그냥 자그마한 행사 같은 걸 하고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인민군 창건일을 2월 8일 날로 전격적으로 교체된 겁니다. 평창 올림픽을 겨냥해서 했을지 안 했을지는 김정은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지 않고서는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뭐 날짜 뭐가 떨어졌다는 소리인데 결국은 예. 이 2월 8일이 결국은 우리 전야제가 열리고 이런 날에 북한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열병식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예. 미림 비행장에 기계들이 계속 군사 기계들이 모이고 있는데 예. 만약에 말입니다. 북한이 그냥 탱크나 포 정도만 내보내면 눈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 이쁜 애들 몇몇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거지. 네. 전체적으로 이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띄게 이쁜 애들, 이설주 같은 애들이 지금 한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쁜 애들보다는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민해응원단이다 보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남한 남자들이 예뻐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아, 진짜로 네. 그런 기준을 많이 봅니까? 북한 내부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저런 북한에서는 얼굴이 조금 동글동글하고 네. 예, 그래서 멀리서 봐도 환한 얼굴 이런 것들을 선호를 했는데 한홍종 단장님은 분명 뽑히실 것 같습니다. 응원단에. 100% 최신성은 뽑힐 것 같아요. 안 좋아가지고 뭐 아, 뽑히는 거고요. 아, 저는 네, 그 인물을 많이 버는 거죠. 네. 네, 뭐 북한 그 응원단은 일단은 키가 165cm가 넘어야 된답니다. 아하, 네. 그건 약간 미모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런데 아주 미모가 뛰어나면 165cm가 안 돼도 이제 선발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끔 보면은 키도 작고 인물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경우는 집안이 굉장히 힘이 좋은 그런 케이스라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응원단, 우리 한국 경기도 응원에 참석할 것이다. 지금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많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경기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 이 과거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요. 북한 응원단이 응원을 했을 때 금메달을 딴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실 이 응원의 힘이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꼭 응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봤을 때 준결승과 결승에 붙었던 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남한을 응원을 열심히 한 이유는 네. 미국과 일본하고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네네. 네, 아니, 그래서 그래도 또 응원의 힘도 있겠죠. 아니 저는 네네. 응원의 힘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열심히 응원했던 이유가 네. 미국하고 했고 일본하고 했기 때문에 네네. 열심히 응원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걱정이 되는 게 한국전 당장이 아까 이설주 같은 애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고 존엄의 이 안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이제 북한에서는 일본 제국주의하고 미 제국주의, 양대 제국주의를 자기들이 때려부시고 네. 타승했다. 네. 때려부시고 이게 타승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한옥정 씨 얘기가 맞는 거죠. 네. 한국하고 일본 하니까 일본 놈 밉다. 미 제국주의 밉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응원해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숙소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응원단이 머무는 숙소가 마련되는데 뭐 외부와 차단돼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데 이제 묵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요. 글쎄요, 이게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으면 TV라든가 매체, 미디어 매체가 있거든요. 이러면 이 남한의 드라마나 연예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차단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차단을 하기 전에 네. 거기에 선도 안 될 겁니다. 그래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깥에서 다 해놔도 우리는 거기에 선도 안 돼. 우리는 관심이 없어. 라고 진짜요? 해서 아예 TV에도 선도 안 될 겁니다. 네. 그만큼 정신무장을 시켜서 내려보내는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손을 대는 순간 네. 착각하는 것이죠. 손을 대는 순간 중앙통제 장치에서 네. 몇 호실에 TV를 켰다는 거 다 알 거야. 아. 라고 미리 겁을 먹고 손을 안 댈 겁니다. 그 정도로 북한 응원단이 이 한국 선수들의 경기에도 응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 응원단은 열심히 지금 현재도 연습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많은 응원단 도대체 어디서 어떤 연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 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옥종 단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 내에서 그 많은 응원단이 이 추운 겨울에 연습할 곳이 따로 있겠죠? 물론 실내 체육관 같은 곳. 그렇죠. 한국의 가장 따뜻한 곳이 아랍쪽이겠지만 북한은 가장 따뜻한 데가 그 강원도나 또 평양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추위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추운 조건이기 때문에 주요 예술학교들이 있습니다. 예술학교들의 그런 공간이라든가 또 예술극장들 그런 공간들에 가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바깥에서 광장 같은 데서 또 훈련하죠. 네. 그런데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평소에 이 북한의 응원단 보통 3개월 이상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시간은 있는 대로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짧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우리는 미리 다 준비돼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걸 다 준비해 왔고 그 훈련들 다 해왔고 응원들 해왔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몸에 익어 있는 대로 그대로 와서 응원을 보여주겠군요. 네. 우리가 북한이 이제 평창올림픽 참가 준비를 금년 들어서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작년도 10월 7일 날 북한이 노동당 7기 2차 대회를 했거든요. 당 중앙이 7기 2차 대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벌써 평창올림픽 참가가 확정된 거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최위가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됐고 임 회장과 현성월이 직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10월 7일 날 결정이 됐다 그러면 벌써 3개월이 훨씬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한 훈련을 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이 우리나라 응원단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지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 곳에서 뽑을 수는 없고 키라든지 인물 그리고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뽑기 때문에 이제 뭐 각 대학에서 어떤 그 추천된 사람들 또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좀 이제 또 특별히 또 추천받는 사람들 종합적으로 이제 모아서 이제 오기 때문에 그게 어느 특정 단체, 특정 학교 이렇게 뭐 이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응원단이 모집이 되면 집체적으로 모여서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하고 합숙 생활하면서 이제 그 남쪽에 가면 어떻게 할지를 교육받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죠. 북한의 뭐 주요 호텔을 아마 빌려가지고 투숙을 하면서 아마 훈련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또 기자가 질문할 때 어떤 답변을 해야 되며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김정은을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행동해야 되는지 이제 뭘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 훈련 과정이 최소 3개월 정도 걸려요. 아, 저렇게 복잡한 기준, 많은 기준을 통과해야 응원단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래도 저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응원단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미니 응원단이라는 그런